그러면 이번에는 유교 건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얘기 중에 남녀 취재 부동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서 주로 유행했던 사상이 되겠습니다. 유교 건축의 내용으로는 궁궐 건축이 있고, 그리고 관아 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건축에 있어서 국립대학교 형식인 향교 건축과 사립학교인 서원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살림집에 있어서 남녀 공간을 구분한 공간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유교 건축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궁궐 건축에 있어서는 정형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아 건축에 있어서 여기 대표적인 예로 전라 가명에 관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령이 근무하는 정청인 선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있는 살림집인 내야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부속적인 건물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건축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인 향교 건축과 서원 건축이 되겠습니다. 향교 건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립대학에 지금 해당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교 건축과 서원 건축은 우리가 성현들에 관해서 제사를 모시던 이름하여 제양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공간인 강학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제양공간과 강학공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제양공간은 가장 중심에 대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대성전에는 중국의 성현이라든가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양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양쪽으로 동쪽과 서쪽에 건물을 하나씩 더 둬서 위패를 모시는데, 이게 동쪽에 있는 건물과 서쪽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동무서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학공간은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강학장소인 명륜당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륜당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기거하게 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건물과 서쪽에 있는 건물을 동제, 서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학공간과 제양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강학공간이 앞에 있고 제양공간이 뒤에 있는 형은 전학 후묘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로 나와 있는 나주향교를 보시면은 앞에 대성전이 있고 뒤에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묘 후학형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학 후묘형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만은 다른 형태로 전묘 후학형의 건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장수양교는 앞에 명륜당 있고 뒤에 지금 대성전 있는 전학 후묘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사립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원에서는 공부하는 곳이 향교에서는 명륜당이라고 했는데 서원에서는 강당이 됩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강학공간인 명륜당은 서원에서는 강당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양공간인 대성전은 서원에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과 사립의 구분을 명칭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당이 앞에 있느냐 사당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학 후묘형과 전묘 후학형으로 이렇게 명칭이 부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기관은 향교 건축과 서원 건축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림집에 있어서 유교 건축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김상만 가옥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닿아 있는 부분이 지금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시면 행랑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사랑채가 있고, 그리고 또 안쪽으로 가면 안채가 있습니다. 사랑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바깥 주인이 기거하는 곳으로 이게 남성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은 여자 주인이 주로 기거하게 되는데 여기는 안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살림집을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김동수 가옥입니다. 중요 민속문화재인데 공간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먼저 대문을 들어가시면 오른쪽 부분에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에 들어가면은 남자가 주로 기거했던 남성 공간이 되겠고,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꺾어져 가시면 안 행랑채가 있는데 그 행랑채를 들어가면은
안채와 안사랑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의 안주인이 귀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사랑채는 같은 여성 공간이어서 이 집의 안주인의 친구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집안의 친척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사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남성 공간, 안채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공간, 그리고 사당을 중심으로 한 재양 공간으로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그리고 사당 옆에 호지집이라고 두 채가 있습니다. 이 호지집은 이 집이 워낙 부자여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 옆에 호지집은 이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 살았던 그런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시대에서는 살림집에서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을 유교에 기반해서 공간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 구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관한 유계는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유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얘기하면 계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계급에 해당되는 것이 건축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건물이 남원에 있는 몽심제라고 그럽니다. 사랑채 몽심제라는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 이름을 따서 몽심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치도에서 보시면은 아래에 행랑채가 있고 그리고 남자가 거주하는 사랑채가 있고 그 뒤에 여주인이 귀가하는 안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면도에서 보시면은 맨 첫 번에 대문간채, 행랑채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다 지형이 조금 높은 곳에 사랑채가 있고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안채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사당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위계를 그러니까 건물의 차등을 이렇게 해서 지형상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물의 규모를 둬서 또 차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거의 조선시대 때 살림집에서 많이 지켜져 왔습니다.